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네,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전승환 작가님이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유튜브도 하시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책 읽어주는 남자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시고요.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책은 자신이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책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글들, 글귀들, 그런 책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저도 어려울 때 오래전에 책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마인드 컨트롤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을 쓰신 작가님도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뭐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 그리고 또 내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할 때 그럴 때 책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공감되고 도움을 받았던 치유가 됐던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 어떤 글귀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그런 좋은 글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부터 시, 소설, 뭐 고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그 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읽으면서 작가님의 경험이지만 자신의 경험이고 자신의 생각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닮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작가님의 경험이지만 그 글을 통해서 또 자신의 나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들여다보고 또 그 글을 읽으면서 또 같이 공감되고 치유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책은 4부로 나눠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1부는 누군가의 안부를 물어주는 것 같아서 나의 감정을 살피다. 나의 감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2부는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나의 시간을 살피다. 그런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3부는 내 곁에 둘 사람, 거리를 둘 사람. 나의 관계를 살피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 감정들,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고요. 4부에서는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나의 세계를 살피다. 나 자신의 그런 삶의 방향이나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단단하게 해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글귀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은 책의 그 각 부마다 한 부분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부분은 잠들지 못하는 밤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지금 특히나 불안한 감정들을 많이 갖고 생활을 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불안들, 불안에 대한 내용을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겪는 불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느낌.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 이것이야말로 불안의 원천이다. 네. 사실 불안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으니 지금 이대로도 괜찮을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을까? 불안을 느끼는 게 당연하죠. 살면서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불안거리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나 존재합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게 나타나지요. 분명한 특정 대상이 존재하는 공포와 달리 명확한 대상이 없거나 매번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불안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안한 일을 적당히 불안해서는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거나 새로운 불안거리를 찾아 키워 나가면서 자기 삶을 스스로 괴롭게 만들 때입니다. 이렇게 불안거리를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알렌도 보통은 불안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해요.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의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술 작품을 통하여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술에 몰두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안 되면 어떠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문화적인 그러한 예술적 작품에 대해서 거기에 몰입을 해서 보거나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그 순간에 몰입하는 그 순간만 그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가님이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불안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안을 그냥 살면서 불안은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계속 수시로 찾아오잖아요.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애써 거기에 집중하거나 섣불리 제거하려 들지 말고 마음 한편에 그대로 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불안은 정말 우리에게 나쁘게만 한 걸까요? 키르케고르는 마음속 깊은 곳에 동요가 없거나 압박이나 부조와 불안을 품지 않는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불안을 제거하는 대신에 오히려 불안을 토대로 자신만의 실존주의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상처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안 역시 지금 내 삶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해주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지나치게 불안하다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정책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겠지요. 성수선 작가의 에세이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에는 이런 공감의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불안해하지 마. 가끔 내가 물어보기 전에 누가 먼저 말해주면 좋겠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넌 참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만 계속하라고. 불안할 때는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 다음으로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진 여러 모습, 설령 조금 못나 보이는 모습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즉 나라는 기준점을 단단히 다지면 우리는 어떤 불안 속에서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면 불시에 들이닥치는 불안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적당한 크기로 잘 다스리면 그것이 행복의 촉매제가 되기도 합니다. 불안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더 이상 불안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밤은 없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책 제목이죠.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잘 모를 때.
학생한테는 대학을 들어가면, 취업하고 나면, 또 결혼하고 나니까, 또 아이 낳고 나면, 그런 식으로,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이리저리 휘둘리다가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만 쫓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설령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그땐 그 변한 마음에 또 충실하면 됩니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여행에 있는 이 글처럼 말입니다.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알려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죠. 그 여정이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일정을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편히 쉬는 게 관광지를 다니는 것보다 좋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내키지 않는 일을 하면 행복할 리 없죠. 무조건 이건 해야 돼 라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 기울이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행복한 일을 해.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못마땅해 하더라도 정말 원하는 일을 해. 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 해야 하지요. 어쩌면 그 작업은 평생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원하는 걸 빨리 못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은 계획된 일정을 지킬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론 일정이 틀어지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도중에 생기기도 하죠. 행복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곳곳에 예기치 않은 순간 속에 깃들어 있죠. 진심으로 열중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로 그 여정을 채워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새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2부에 힘내라는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라는 부분에 2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윤철 시인의 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문득이라는 시예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는 내가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나를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를 믿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그는 나의 사랑을 까마득히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나는 떠나기 위해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는 더 머물기 위해 애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벌써 잊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저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 이름과 그의 이름이 다르듯, 내 하루와 그의 하루가 다르듯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네. 이처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요. 사실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관계는 좋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얽히면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죠. 서로 심하게 부딪혀서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 역시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이 시를 읽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며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구나.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하자 하고 마음속으로 제 나름의 기준도 세우게 됐지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겉보기에는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비슷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면은 제각각 다른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요. 뿌리만 단단하다면 앙상해진 가지나 잎은 언제든지 다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내면에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잘 찾아 기른다면 저마다의 개성과 매력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을 겁니다. 당신에게 문득 미소와 함께 떠올릴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다른 이들에게 그런 존재였기를. 문득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또 떠올려지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괜찮은 삶일 테니까요. 네. 가로수를 보면, 도로변의 가로수를 보면 다 일정하게 똑같은 나무로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똑같은 시기에 가지치기를 하고 영양분을 주고 똑같이 길러지잖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그 뿌리에 겉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그 뿌리는 또 다 다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굳건히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가잖아요. 그러한 다양한 모습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고 서로가 소통하는데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알기에 또 더 새롭고 신비롭고 더 호감 가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 싶어요. 네, 다른 부분을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착한 아이 노릇은 그만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모두에게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먼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솔직해져야 비로소 나라는 중심을 잘 세우게 되고 관계에 마구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중심을 잘 세우고 있어야 건강한 관계, 서로 배려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굳이 힘들게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단단한 자기 중심을 가지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거리의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일수록
때로는 조금 뒤로 물러나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전체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도 볼 수 있고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가깝다고 무조건 옴짝달싹 못하게 거리를 좁히는 것보다는 서로 일정한 공간을 내주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도 있고 차라리 먼 거리를 유지하는 게 나을 때도 있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내 힘든 기분을 알아주지 못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당장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혹시 내가 미처 알지 못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을 때도 있죠. 또 어떤 관계는 해답 없는 난제처럼 계속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여유를 갖는 게 좋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모든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때론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한결 편해지고 관계에 대한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을 빼고 자유로워질 때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으며 좋은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심지어 부모 자식이나 부부나 연인 관계라고 해도 거리는 존재하죠. 서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니까요. 늘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인간관계의 여러 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상처받은 분들을 위한 좋은 문장 하나를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네.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에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 미소는 나의 명함이다. 미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나의 미소는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고 서먹한 얼음을 깨뜨리고 폭풍우를 잠재우는 힘을 갖고 있다. 나는 늘 제일 먼저 미소 짓는 사람이 되겠다.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네. 이렇게 내가 먼저 미소로 보여주고 다가가고 한다면 좀 더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도 오늘 행복을 선택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용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게테가 한 말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돈을 잃는 건 가벼운 손실이다. 명예를 잃는 건 꽤 큰 손실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건 모든 걸 잃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용기에 대해서. 용기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뭐잖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네.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항상 이 두 구절을 생각한다고 해요.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다음 읽어드릴 부분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개미에 있는 부분이에요. 문장을 먼저 읽어드리고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행동하라. 무엇인가를 행하라.
하찮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당신의 생각을 의미 있는 뭔가로 만들라. 당신은 쓸데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를 발견하라. 당신의 최소한의 임무는 무엇인가?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명심하라. 네. 마음에 완전히 콕 꼽히는 그런 글이지 않나요?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사회 불의에 맞서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 독립이나 민주화를 위해,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이들의 용기로 인류는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용기는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꾸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일 또한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랑을 하는 데에도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용기를 키워주기도 하죠. 다들 용기를 내지 못해 놓쳐버린 사랑이 있을 겁니다. 자존심만 내세워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고 상처를 준 사람도 있겠죠. 그 모두가 자신의 용기였고 나약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 앞에서 비겁해지면 안 됩니다. 용기를 내야 하죠. 사랑 없이는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시인의 고백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가족들에게 듣는 힘내세요, 잘 다녀오세요 라는 말이나 친구와 연인에게 듣는 사랑해 라는 말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이 또 있을까요? 시인의 말처럼 사랑 없는 삶은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빈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용기 있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용기 있게 충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죠. 다른 누구의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만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좀 더 대범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패배하거나 실패해도 좋습니다. 성공은 바로 그 속에서 싹트는 것이니까요. 용기 없이 아무 시도도 안 하면 실패도 없겠지만 성공도 없을 테니까요. 용기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줍니다. 꿈과 사랑을 이루게 하고 실수를 만회해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지요. 또한 우리에게 자신감과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갈 용기가 있어도 세상을 바꾸고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용기를 움켜쥐세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용기가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어떤 시기에 딱 와닿는 그런 글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글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때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하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